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입니다. 오늘도 역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네.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인데 네.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 뭐 방역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네. 이런 것을 의료 현장에서 뭐 느끼는 게 있나요? 거의 없죠. 오히려 그냥 완화됐다. 이렇게. 완화됐다. 그런데 좀 어정쩡하게 완화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그래도 이제 그 계속 말로는 네. 과학 방역이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사처럼 과학적 방향이라고 하고 과연 무엇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따져야 되냐에 대해서 사실은 뭐 분명하게 밝히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뭐 예전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었죠. 하나는 백신 문제. 네, 그렇죠. 네, 백신 접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런 논쟁이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기사? 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접종하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 순간 왠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오질 않았던 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하고 좀 이게 갑자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 뭐 논란이 있어서 뭐 항체율 조사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항체율을 조사하는 큰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형성되더라도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저희는 9월, 10월쯤 아마 다시 6차 대유행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빨리 빨라졌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쟁점이 된 거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일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또 워딩을 살펴보면 네.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희생을 그럼 희생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30만 명대, 지금 뭐 정점이 몇만 대 될 거다 이런 얘기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만하게 가면은 의료 체계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데 만약 급격하게 지금 이제 더블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당 10만 명대에서 그럼 그 다음 주에 20만 명대, 그 다음 주에 30만 명대 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봄매 때보다도 굉장히 빠른 급격하게 정점을 가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봄에는 그나마 병상은 좀 대비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병상 수가 대비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정상을 줄이는 게 원래 또 줄였다가 이제 다시 늘려야 되는데 뭐 기사에도 보지만 한 달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주 사이에 벌써 7만, 8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여지는 남겨뒀지만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는 게 과학 방역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럼 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는 게 과학 반역이냐라 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또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뭐 시민들이 도대체 이게 과학 방역이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게 과학 방역이라고 하는데 네. 뭘 하니까 과학 방역이다 이런 건 없고 네.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왜 문재인 정부는 과학적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 방역이라고 할 때 그 쟁점이 사실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신 문제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백신에 대한 입장과 윤석열 정부 방역 당국에서 백신의 입장이 다르냐? 똑같잖아요. 똑같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4차 접종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효과는 더 떨어져요. 효과는 분명히 미비하긴 있지만 지금은 예전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기 때문에 BA.5에 대한 예방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좀 대상을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뭐가 다르냐 이거죠. 네. 유일하게 차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지금 없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거죠. 근데 임 닥터가 다른 게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책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상당히 축소됐죠. 많이 축소됐어요. 네, 그거는 또 과학하고는 무관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이건 좀 논란이 되긴 해요. 예,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 전파율을 낮췄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전에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실 활동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활동을 자체적으로 줄인 것이 영향을 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는 이제 명확하게 따질 수는 없고 논란은 좀 돼요. 하지만 이거는 확실한 거죠.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거를 시민들은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이 완전히 과학적이지 못했던 요소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사회적으로 전파율을 낮추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유도할 만한 정책들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과 정책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적했던 부분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지원금이 줄었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그 전에는 소득 제한도 없고 전체 중소기업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을 하고 네.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한테만 네. 또 이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더라고요.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면 시민들에게 내가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이냐 이게 완화됐다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뭔가 코로나에 대한 위중도가 좀 떨어졌나 보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하는 것을 유발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책은 시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더 조심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유급휴가비를 안 주게 되면 그러면 내가 걸렸을 때 생계 때문에 일하러 격리를 다른 사람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주일 격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격리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물론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전파를 막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나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정책을 한다면서요. 기조와 안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참 애매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격리 조치가 필요 없을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겠다. 이런 논리 구조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모호하고 사실상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정부에서는 하는 건 안 하다 없고 그냥 나만 알아서 책임지고 걸려도 내 혼자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걸린 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네. 이제 오히려 숨은 감염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PCR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격리를 안 하게 되면 그건 감염 예방법 위반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격리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직장을 나가지 않거나 했을 때 무급이 된다는 등의 자기의 어떤 희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 안 하시겠죠. 그렇죠. 증상이 중증이 아니나. 그러면 경증 환자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보면 이제 하나 시사하는 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항체화율에 대한 검사를 네. 했잖아요. 실제 그 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확진자 숫자와 비교했을 때 한 7%가 정도의 차이가 밖에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고된 확진자보다 더 많을 거다. 10% 이상. 또는 어떤 경우는 뭐 2배 이상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선별검사소도 줄었어요. 임시 선별검사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가까운 데 가서 검사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검사받으려면 정말 큰 걸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요일날 검사할 수 있는 곳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거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예측이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유행이 생각보다는 급격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진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 강조하는 게 중증 위주로 관리하겠다 네, 이러고 있는데 네.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다른 게 없고 뭐 없죠. 지금 병상 섞고 하는 거 왜? 네. 그리고 뭐 일부 치료제를 좀 더 늘리겠다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엄명된 표현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델타에서 오미크론 되고 지금 보면 전파율은 세지고 있지만 코비드의 중증도 치사율, 치명률이 더 올라간다는 보고는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파율이 예전 같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이제 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유행이라는 거는 이제 피하기 어렵다. 또 새로운 변이가 오면 저 생각에는 7차 대유행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대비할 것 중에 하나가 아팠을 때, 그럼 내가 코비드에 걸렸을 때 제대로 치료받고 내가 악화돼서 처음엔 가벼운 감기처럼한 증상이었는데 중증 증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바로 중증 병상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드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잖아요. 중증도에 대비하겠다 해서 정부에서 하는 조치는 딱 하나거든요. 병상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예전 유행 때 겪었지만 그러면 코비드에 걸린 임산부 출산 문제, 그 다음에 그럼 소아 중증 코비드 환자에 있어서 증상이 악화됐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거, 이런 등등의 예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방역 대책 발표에서 가장 실망한 점은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의료 환경, 거기다가 질병관리청 새로 2기 청장 되신 분이 사실 임상의사잖아요. 감염내과 학회장 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상 현장에 대해서 더 아실 텐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좀 답답하고 암담한 거죠. 네. 그렇네요, 진짜. 네. 말만 과학 방역이지 뭐 실체가 없네요. 네. 아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밝혔던 적이 있어요. 뭐 병원의 환기 문제에 대해서 뭘 하겠다. 이루어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 입장에서는 2월과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지금 다시 6차 대유행을 지금 맞이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실체 없는 과학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냥 가슴만 답답해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신다면. 이제 환자 수가 더 늘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뭐 언론에서는 뭐 또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겠죠. 실제 시민들도 불안해하는 게 사실일 텐데 이럴 때 쟁점이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좀 허구적 쟁점이 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됐느냐 이게 더 좀 이번에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하나 더 바뀌어야 그 다음에 혹시 이제 6차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이제 그 다음 7차 대유행 또는 새로운 감염병, 호흡기 가병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이 커지는 그런 계기라도 그런 과정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는 내내 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임닥터가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에 걸리신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